예, 그 문화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에서 사람에 대해서 송신자, 수신자,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만큼이나 또 흔히 물어보는 질문들이 문맥, 그리고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전 먼저 문맥에 대한 질문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문화 간 의사소통이 발생하는 그 문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주민의 문맥이냐, 유학의 문맥이냐, 관광의 문맥이냐에 따라서 그 의사소통의 내용과 범위와 깊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양 문화의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얼마나 밀접하게 만나느냐, 얼마나 그리고 많이 만나느냐, 질과 양의 문제죠. 그리고 또 어떤 관계에서 만나냐. 자, 제가 한국 사람이 일본에 관광객으로 간 거예요. 자, 며칠 뒤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관광하고 밥 먹고 잠자는 데에 불편함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예,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교수하고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자, 친구들하고의 관계, 동급생, 후배, 선배의 관계, 나중에 교수하고의 관계. 자, 다 좀 다른 관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직장이라고 한다면 또 어떨까요? 아예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뭐 상급자가 됐든 하급자가 됐든 직장 안에서 살아간다. 이거는 또 다른 맥락들이 막 만들어지죠.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더 적게 가지느냐, 정보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느냐, 예. 그리고 또, 누구에게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지지 세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맥락과 관련이 있죠.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바로가 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바로는 웃기지 마, 안 돼, 이거 했습니다. 이건 안 돼. 예, 왜요? 한 사회의 하층 계층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러면 그 허드렛 일은 다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아주 큰 혼란에 빠지고요. 사회가 확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안 돼! 라고 하죠. 예. 자, 의사소통은 되었어도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의사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지는 에스라의 개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에스라가 예,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예, 에스라 10장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면 나옵니다. 자, 에스라가 개혁을 쫙 추진을 하는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그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 오히려 그 정보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두 문화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중간에서 만나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두 문화의 사람들이 예, 한쪽 문화가 흔히 한쪽 문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동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양 당사자가 아니라 여러 당사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 뭐랄까요? 좀 공존, 혼재 뭐 이런 것들이 뭐 가능할 수도 있죠. 자, 한쪽 문화가 한쪽 문화에 동화되어 가면 이 문화는 어떻게 되나요? 배척되거나 아니면 주변화되어 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생활이 편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직장 생활도 편합니다. 자, 이분들의 언어와 문화와 음식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그 문화 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그 맥락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 예, 이거에 대한 연구들도 있고요. 또 여섯 번째로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연구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평등하냐 아니면 불평등하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이상적으로 내지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수평적인 관계는 많이 없습니다. 이게 뭐 위계적으로, 그러니까는 사회에서 윗사람 아랫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보 면에서도 정보의 격차가 일어나죠. 그 정보의 격차가 일어나면 그게 뭘 조장을 해요? 불평등을 조장을 하죠. 자, 언어 능력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뭐 사회적 불평등은 둘째치고요. 언어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언어에 더 숙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하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그 힘이 가해지고 그 사람이 더 그 우세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 언어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른 수업에서 어디에서 말한 것도 있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제가 독특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커다란 그 아하, 이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경제력. 이건 역시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친구들끼리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밥 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그 밥을 그냥 얻어먹는 거예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밥 사주는 사람이 말을 좀 더 편하게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말을 조금이라도 좀 한 번 덜 하게 되죠. 뭐 한 거예요? 불균형 내지는 불평등이 생긴 겁니다. 내지는 뭐 성별, 나이, 이거에 대한 의사소통이 또 영향을 받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이 남녀 평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자기 때문에 먼저 뭐 해야 되고 여자기 때문에 먼저 뭐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4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침에 여자가 남자 앞을 가로질러 가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욕했어요. 근데 지금 그러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어디 가면 남자가 여자 앞을 가로질러 갑니까? 약간 과장한 거예요. 내지는 나이. 옛날에는요, 어른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른이 얘기하고 나이 적은 사람의 말을 덜 했습니다. 그건 요즘도 사실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자, 그런데 다른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2주차 수업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남자 어른이 외국의 서양의 여자 젊은이랑 대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의 남자 어른, 60대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그 사람은 뭐 자기가 말하고 이 서양 젊은 여자는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서양 젊은 여자는요. 그런 게 어딨어. 당신이 말할 권리를 100 가지고 있으면 나도 말할 권리 100을 가지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 젊은 여자가 이 나이 든 남자에게 말을 했다.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말하고 저 사람은 들어야지. 여기 뭐 외국어 능력 이런 건 다 제껴놓고요. 자, 그랬을 때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내지는 뭐 부장과 대리가 같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안에서. 대리가 부장만큼 시원하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을수록 그 사회는 좀 더 건강하겠죠. 근데 문화적으로는 그거를 막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장려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 것들. 이 관계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친다. 예.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해서요. 예. 메시지를 어떻게 말해야 하나,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그러니까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메시지를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나? 어떻게 패키지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 속담에도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말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말 잘하면 절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먹는다. 다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연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반감을 적게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패키징 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들으면 그냥 화가 나게 할 것이냐. 자,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뭐 서울역이나 어디를 가면 이렇게 명동이죠. 서울역이나 명동에 가면 핸드마이크를 들고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야, 저렇게도 전하니까 하여튼 좋다. 어떤 사람은 저거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역효과를 주는 거야. 기독교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줘.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반대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7가지 그 연구 영역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그 궁금한 영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저한테 뭘 물어봐 주냐 하면은 뭐죠? 외국어 관련해 가지고 아니다. 불평등한 거죠. 불평등한 관계 관련해 가지고 아니 언어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설명해 주고 말해 줄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요. 또 여러분이 좀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궁금한 질문은 무엇인가? 문화 간의 문화와 문화를 뛰어넘는 초문화 이해. 이거를 공부하는 나는 도대체 무엇이 궁금할까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음 주 수업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좀 더 나눠주면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